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있는 실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지만 결국 자존심을 되찾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울림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한 번의 터치가 큰 울림이 됩니다.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이영자 할머니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에 나가 고구마 밭을 확인하고 작은 과수원의 배나무와 감나무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혼자서도 꿋꿋하게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등이 굽고 손가락이 거칠어졌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아들아, 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어머니가 있잖아. 영자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해줬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을 보태줬어요. 신생아용품까지 챙겨주며 정성을 다했죠. 어머니, 고마워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어떻게 갚죠? 아들과 며느리 수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던 아들 가족이 2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만 오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어요. 어머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수야, 손자 얼굴 좀 보여줘.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 애가 지금 잠들어서요. 그리고 울음이 심해져서 통화하기 어려워요. 다음에요. 그럼 언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작년 추석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송편과 각종 나물, 그리고 손자를 위한 이유식용 단호박죽까지 가져갔는데 며느리 수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외부 음식은 절대 못 먹어요. 그리고 저희도 다이어트 중이라서 죄송해요. 알레르기, 뭘로? 그냥 외부에서 만든 음식 전체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의사가 집에서 만든 것만 먹으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서 만든 건데. 아니, 저희 집에서 만든 것만요. 위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머니가 밤새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SNS를 하는 이웃 아줌마가 보여준 사진에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하는 모습을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해서 외부 음식을 못 먹는다더니 저건 뭐지? 그러던 어느 가을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아들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아이 아프지 않고. 아니에요. 준호 돌잔치 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래. 벌써 돌이 됐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네. 손자 준호의 돌잔치 소식에 영자 할머니의 마음도 들떴습니다. 어디서 하는데? 집에서 하냐? 아니요. 시내 리베르타 호텔 프라이빗 파티룸에서요. 조용하고 고급스럽게 할 예정이에요. 호텔에서. 그럼 비싸겠네.
괜찮아요. 수진이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벌써부터 준비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손자에게 줄 금팔찌, 며느리를 위한 보양 재료들, 그리고 손자 첫 돌상에 올릴 과일들. 준비할 게 많겠구나. 어머니도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라. 돌상 과일이라도 준비할까? 아,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다 전문 업체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전문 업체. 그래도 할머니가 손수. 어머니, 요즘은 다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정식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벌써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에요. 아마 바빠서 늦어지는 것 같구나. 호텔 예약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돌잔치 일주일 전까지도 초대장은 오지 않았어요.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수야, 초대장이 안 왔는데 혹시 주소를 잘못 적었나? 아, 어머니,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게 뭐냐? 언제 보내줄 거냐? 프라이빗 파티룸이 생각보다 좁아서요. 자리가 좀 부족해요. 뭔 소리냐? 어머니 자리도 없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복잡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뭐냐? 할머니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쪽에서 오실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파티룸 컨셉이 컨셉, 손자 돌잔치에 무슨 컨셉이 필요하냐?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예요. 인테리어도 맞춰야 하고 사진도 예쁘게 나와야 하고. 그래서 할머니는 인테리어에 안 어울린다는 거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자리가 부족하면 큰 곳으로 옮기면 되잖아. 아니면 2번 나눠서 하든지. 그건 이미 다 예약이 끝나서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에 할머니 자리가 없다니.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조그마한 금팔찌와 미역, 그리고 정성껏 키운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마탕, 그리고 손자를 위한 한복까지.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어요. 수진아, 어머니 왔다. 문 좀 열어줘.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 좀 하시죠. 손자 선물 준비했다. 이거 전해달라고. 전화 한 번 하고 오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수지는 영자 할머니가 내민 보따리를 쳐다보더니 코를 찡긋했어요.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냄새, 무슨 냄새? 시골 냄새. 풀 냄새 같은데요? 좀 거슬려요. 아이가 예민해서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씻고 왔는데. 그래도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런 거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수진이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금팔찌는 너무 촌스럽고 지금 아이들은 다 유명 브랜드 실버 제품 써요. 이런 건 할머니들이나 좋아하시죠? 그래도 금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요즘은 미니멀한 디자인이 트렌드거든요. 이건 너무 번쩍번쩍해요. 그럼 한복은? 한복도 색깔이 너무 화려해요. 저희 파티 컨셉이 내추럴 톤인데 안 맞아요. 며느리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미역도 이미 프리미엄 제품으로 주문했고, 고구마 마탕도 아이가 단 거 못 먹어서요.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좋아하는데? 요즘은 다 유기농, 무첨가 제품이에요. 어머니가 만드신 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는 정말 자리가 없어요. 파티룸이 작아서 가족들만 가기로 했어요. 나도 가족이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컨셉상 미안해요. 대신 나중에 따로 뵙게 해드릴게요. 언제? 돌잔치 끝나고 시간 되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보따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직접 리베르타 호텔로 향했어요. 작은 꽃바구니와 축의금 봉투도 준비해서 말이에요. 손자 얼굴만 보고 올 거야. 잠깐만. 시골에서 시내까지 버스로 2시간을 달려 리베르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호텔 로비와 화려한 인테리어가 할머니에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실례합니다. 돌잔치 온 건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호텔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한데 명단에 없으신데요? 아, 저는 아이 할머니예요. 이영자라고. 김준호 돌잔치요. 아, 김준호 군 파티 말씀이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명단에는 없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명단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파티룸 입장이 어려우세요. 아이 할머니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요. 담당자분께 연락드려 볼게요. 몇 분 후 며느리 수진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손자 얼굴 보러 왔지. 잠깐만이라도. 어머니, 지금 파티 진행 중이에요. 사진 촬영도 하고 있고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컨셉이 따로 있어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꾸몄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좀 그래요. 뭐가 그래? 분위기가 어머니 스타일이랑 안 맞아요. 그냥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 내 스타일이 뭐가 어때서? 너무 시골스럽잖아요. 손님들도 다 젊은 사람들이고 인플루언서들도 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준비해온 꽃바구니를 내밀었지만 수지는 그것마저 거절했어요. 꽃도 이미 전문 플로리스트가 다 준비했어요. 컬러 톤도 맞춰야 하고 이건 좀 촌스러워요. 직원분, 이거 어디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꽃바구니가 호텔 로비 구석 보관대로 사라졌습니다. 축의금은 그것도 미리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어요. 요즘은 현금 안 받거든요. 그럼 손자라도. 어머니, 아이가 지금 낮잠 시간이에요. 깨우면 안 돼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아들 민수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와인 글라스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아들을 부르자 민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손님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나누더니 그들과 함께 파티룸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어머니, 이제 가세요. 파티 분위기 깨지니까. 그 순간 영자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호텔을 나왔습니다. 호텔 앞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창피한 존재냐? 손자 돌잔치의 할머니가 왜 못 가나?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시골스럽다고, 냄새 난다고, 컨셉에 안 맞는다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구박받아야 하나? 결혼할 때 3천만 원 준 것도,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준 것도 다 잊었나 보네. 내가 키운 고구마가 촌스럽고, 내가 사준 금팔찌가 시시하다니.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사람 대접도 안 해주면서 내 재산은 탐내겠지. 그런 식이면 나도 생각이 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어요. 고구마 밭하고 과수원, 그리고 집 팔 건데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 땅들 다 합치면 꽤 큰 규모인데요. 게다가 개발 예정지라서 대략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억 5천. 할머니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내년에 신도시 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파실 건가요? 아들분은 아시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혹시 상속 관련해서 미리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부모님 재산을 미리 알아보는 자녀분들이. 그 말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며칠 전에 젊은 남자분이 이 땅들에 대해 문의하러 오셨어요. 성함이 김민수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수가 내 아들이? 아, 할머니 아들분이셨군요. 개발 계획이나 시세 같은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는지, 왜 돌잔치에서 자신을 배제하려 했는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들을 통해서 아들 민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 소리예요?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어요. 땅을 왜 파세요? 그 땅은 저한테 물려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물려줄 사람한테 물려주지. 어머니가 누구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돌잔치 일로 화나신 거죠?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뭐가? 파티룸이 정말 좁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스타일이 파티 분위기랑 안 맞았어요. 다른 하객들도 다 젊고 세련된 분들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초라하냐? 초라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사시니까. 시골이 뭐 어때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시대랑 안 맞잖아요. 민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수진아, 그만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가 부족해? 그럼 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내 땅 시세를 알아봤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그냥. 그냥 어머니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4억 5천만 원 땅이 아깝겠지.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는 그런 생각 없어요. 없어. 그럼 왜 돌잔치에 시골스럽다고 오지 말라고 했냐? 컨셉에 안 맞는다고? 그건 솔직히 말해봐. 내가 창피했지. 친정 식구들 앞에서 시골 시어머니 보여주기 싫었지?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재산은 탐내면서 어머니 사람은 무시하는 거구나.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자 할머니는 매각을 강행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분이 많이 반대하시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계약서 어디 있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니, 제발 계약 파기하세요. 위약금은 제가 다 내드릴게요. 아니다. 어머니, 그 땅이 없으면 저희는 뭐 살기 힘들어진다고. 솔직히, 네.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대출도 있고, 그럼 진작에 어머니를 사람 대접했어야지.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줬어요. 이게 뭐예요? 꽃바구니 값이다. 내가 정성껏 준비해 갔는데 버렸잖니? 그 값이야.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할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한복값, 금팔찌값, 고구마 마탕 재료비. 다 계산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촌스럽다면서. 그럼 돈으로 받아라.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부산 해운대 근처에 위치한 오션뷰 프리미엄 실버타운에 입주한 영자 할머니.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같은 층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이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이 정말 좋네요. 실버타운에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시설이 있었어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 수영장, 그리고 작은 텃밭까지. 와, 여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네. 원하시면 구획 신청하세요. 저도 상추랑 깨씹, 토마토 키워요. 정말요? 그럼 신청해 볼게요. 영자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서 고구마를 심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며 농사 짓는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아, 역시 흙이 좋네요. 할머니, 농사 경험이 많으시네요? 고구마 모종 심는 솜씨가 예사가 아니에요. 평생 농사꾼이었거든요. 와, 부러워요. 저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거 잘 몰라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편안했어요. 아무도 시골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사 경험을 부러워했어요. 할머니 고구마 키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요, 기꺼이요.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가, 서예, 노래교실, 연극 동아리, 컴퓨터 교실. 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연극 동아리에 참가했어요. 할머니 연기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에요. 재밌게 해봐요. 연극 동아리에서 준비한 작품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주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자 할머니는 소외받는 할머니 역을 맡게 되었죠. 이 역할,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아리 멤버들이 깊이 공감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마음 아프셨겠어요. 할머니가 너무 잘못 대접받으신 것 같아요. 연극 연습을 하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딸이 시댁 눈치 때문에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래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시는 게 멋져요. 실버타운에서 젊은 직원이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요즘 실버 인플루언서가 대세거든요. 할머니도 SNS 해보시는 게 어때요? SNS가 뭐예요? 인터넷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할머니 농사 짓는 모습이나 요리하는 모습 같은 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요? 나이가 이런데. 요즘은 나이 상관없어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인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할머니의 첫 번째 게시물은 텃밭에서 기른 고구마를 수확하는 영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73세 신참 인플루언서 영자 할머니예요. 오늘은 제가 키운 고구마를 수확했어요. 시골에서 평생 키워온 노하우로 키웠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고구마가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농사 경험이 대단하세요. 두 번째 영상은 고구마로 만든 다양한 요리였어요. 오늘은 고구마로 마탕, 라떼, 샐러드까지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고구마는 달콤해서 뭘 해도 맛있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레시피 공유해 주세요. 할머니, 요리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네요. 점점 팔로워가 늘어났고 할머니의 일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었어요. 특히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저도 자식들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할머니 보고 용기 얻어요.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멋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한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여보, 아이 기저귀 값도 부족해. 이번 달 카드 값도 밀렸고. 나도 알아. 어머니가 도와주시던 생활비가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때 왜 그랬을까? 돌잔치 때? 내가 너무했어. 어머니한테 그럴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SNS에서 시어머니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여보, 이거 봐. 어머니가 인터넷 방송하시네. 영자 할머니의 팔로워는 이미 50만 명을 넘었고 광고 수익도 월 수백만 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이런 할머니가 계시다니 부러워요.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올린 영상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왜 실버타운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손자 돌잔치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시골스럽다고, 컨셉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나이 들었다고 위축될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고 댓글들은 할머니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가족들이 잘못했어요.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 요즘 젊은이들 정말 문제예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100번 나아요. 수지는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했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온 나라 사람이 다 알았네. 민수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냐? 민수예요. 아들. 아, 민수. 무슨 일이냐? 바쁜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냉담하고 거리감이 있었죠.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희는 솔직히 힘들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그래. 나는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민수는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걱정해 주셨을 텐데.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뵐 수 있을까요? 뭘 보자고 또 시골스럽다고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뵙고 싶어서. 바쁘다. 내일은 요가 수업 있고, 모레는 연극 연습, 그 다음 날은 방송 촬영이야. 민수는 어머니가 그렇게 바쁘게 지내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방송이요? 응, 나 인플루언서야. 몰랐어. 팔로워가 50만 명이나 돼. 어머니가요? 왜? 시골 할머니는 인플루언서 하면 안 되나?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돌잔치 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다 끝난 일이다. 어머니,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정말 네, 자꾸 할머니 어디 갔냐고. 할머니가 만든 고구마 마탕 먹고 싶다고 해요. 고구마 마탕 알레르기 있다며?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럼 시장에서 사줘라. 요즘 좋은 것들 많잖아. 유기농, 무첨가 제품들로. 어머니, 할 말 없으면 전화 끊는다. 바빠. 시간이 흘러 손자 준호의 두 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들 민수가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생일이에요. 그래, 벌써 2살이 됐구나.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오셔야 해요. 왜? 또 컨셉에 안 맞을 텐데.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수진이는 수진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해요. 그때 수진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진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늦었지만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그때 손자 준호가 할머니를 보더니 뛰어왔어요. 하마니, 하마니. 아이가 할머니를 꼭 안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준호야. 하마니, 어디 갔어?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멀리 있었어. 이제 올래? 고구마 마탕 주세요. 할머니는 손자를 안으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이번 생일은 집에서 조용히 해요. 가족끼리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컨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첫째, 앞으로는 나를 무시하거나 시골스럽다고 하지 마라. 네, 둘째, 내가 가져오는 음식이나 선물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당연히 그럴게요. 셋째, 준호한테 할머니 얘기를 나쁘게 하지 마라. 네,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수진이 추가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인터넷 방송 봤어요. 봤어.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농사일도 배우고 싶고, 요리도. 할머니는 며느리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왜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지혜가 정말 소중한데 무시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젊은 것들만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방송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손자 때문에라도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생일 갈게. 하지만 또 실망시키면 그때는 끝이야. 네.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손자의 두 번째 생일날.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집 앞에서부터 민수와 수진이 나와서 할머니를 맞았어요. 어머니, 오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아침부터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했어요. 집 안도 예전과 달랐어요. 할머니가 앉을 가장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고구마도 사왔어요. 할머니 스타일로 요리해주세요. 정말 네. 준호가 할머니 고구마 마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손자를 위해 정성껏 고구마 마탕을 만들었죠. 하마니, 맛있어. 준호가 할머니가 만든 고구마 마탕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네요. 수진도 진심으로 맛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까? 네. 꼭 배우고 싶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실버타운을 찾아와서 할머니 안부를 물었고, 할머니의 인터넷 방송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 이번 방송 정말 재밌었어요. 댓글들도 다 좋던데요? 응, 요리 방송이 인기가 많더라. 어머니, 저도 가끔 출연할 수 있을까요? 너가? 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요리 배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고 싶고요. 할머니는 생각해 봤어요.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해하는 모습, 서로 배워가는 모습. 결국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 방송은 대박이었어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며느리가 나왔어요. 예전에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며느리분도 정말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가 진짜 가족이죠. 1년이 지난 지금,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정으로 반성했고, 할머니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손자 준호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와서 고구마 밭에서 함께 놀고,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하마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할머니의 인터넷 방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답니다. 가끔 할머니는 생각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참고만 살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었나. 지금의 할머니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면 소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신부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영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